영화는 테렌치오라는 남자가 급히 브라질 공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는 분명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고 서두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비행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헬프데스크에 접근하여 서부행 티켓을 요청했지만 다음 이용 가능한 티켓이 이 시간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터미널을 건너기 위해 표를 구매한다. 한편 같은 공항에서 유명 인플루언서 이네스는 뉴욕에서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목이 막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다. 내는 당연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친구를 돕는 데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TV 리포터와 생방송 진행자들이 방송 중에 기절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리 전체의 사람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상황을 이해하는 테렌지오를 제외하고는 일종의 장난임에 틀림없다고 추측한다. 그는 이제 개입할 시간이라고 선언하고 터미널로 달려갑니다. 경비원이 주의가 산만해졌을 때 기회를 포착한 테렌지오는 총을 들고 모두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모스크바로 출발할 비행기를 향해 서둘러 달려간다. 몇 분 후 그가 탑승하여 모든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자 소수의 승객만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조종사는 실종되었고 부조종사 매튜는 테러리스트 지원을 꺼린다. 그들이 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총알이 매튜의 손바닥을 쳐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밖에서 승객들은 당황했고 승무원 가브리엘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댄호는 조종석에서 나타나 조종사가 탑승했는지 묻습니다. 실비라는 이름의 여성이 은퇴한 헬리콥터 조종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나. 댄너의 명령에 따라 그녀와 뉴는 다른 모든 승객과 함께 이륙합니다. 총알로 인해 항공전자 장치가 손상되어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 중 누구도 외부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설리하면 댄너를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난자는 여전히 항거합니다. 그는 레드에 배정된 장교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모르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그는 태양 광선이 치명적임을 밝힙니다. 다음 날부터 일출은 모든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심지어 실내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일본, 한국 등 동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작되었었으며 일출이 그들을 따라잡으면 비행기가 다음 목표가 될 것입니다. 미와 설리는 그에 대해 회의적이며 그가 정신병이라고 이론합니다. 댄너도 그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매튜의 손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승객 중 그라는 사람은 치매 노인을 위한 가정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탑승한 유일한 의료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종사를 돕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상처를 봉합할 재봉 도구가 부족하여 가열등 칼을 사용합니다. 매튜는 괴로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승객들은 더욱 당황하게 됩니다. 매튜는 그들이 항의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원래 경로를 유지하기 전에 댄너의 소원에 따라 다른 위치에 착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우는 목적지 구조가 전투기의 형태로 진행 중임을 열망합니다. 설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느낌이 듭니다. 자신의 장치에 맡겨진 듯하는 승객은 태양에 대한 대화를 엿듣고 조종사가 자신이 속고 있다고 믿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갑자기 아랍인 승객이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인간 가짜 도움을 준 남은 돈 속에서 댄션이 총을 압수합니다. 랜던한 이병현의 나라 화장실에 이곡면한 인실을 발견할 압력을 받습니다. 조종사는 서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대노 때문에 아이슬란드에 착륙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곳에서 당국은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하고 나머지는 석방될 것입니다. 그는 보안대노 감 있는 것처럼 태양과 그것이 테러를 끼칠 가능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비행 전에 발생한 이상한 사건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매튜는 모든 사람을 달래고 기장으로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맡습니다. 얼마 후 그는 아이슬란드 공항에 착륙을 시도했지만 교통통제소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대의 비행기가 서로 충돌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떼노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활주로가 막혀 착륙할 수 없게 됐다. 항공기에는 스코틀랜드를 향해 서쪽으로 조금 이동하기에 충분한 연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장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남자가 상황에 대해 모든 사람을 계몽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서 토렌지오를 데려옵니다. 그는 상사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태양에 대해 발견했다고 밝힙니다. 그는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나 그것이 곧 멈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확신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일출에서 멀리 날아가야 한다는 것뿐이다. 한편 앞서 기절한 아랍인 남성은 여전히 바닥에 누워 숨을 쉬지 못하고 심장마비 직전이다. 숨이 가빠지면서 다이아몬드를 섭취했다고 폭로합니다. 간호사 로라는 그를 구하기 위해 그의 몸에서 다이아몬드를 추출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매튜가 벽에 충돌하기 몇 초 전에 비행기를 멈추는 스코틀랜드에서 비상 착륙을 수행합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면 사랑하는 사람의 알림과 함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는 치명적인 햇빛에 대한 뉴스가 넘쳐납니다. 세계의 절반이 사라졌고 나머지 절반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도망쳤고 나머지는 보호를 바라며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공항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벙커 안에서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지는데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3명의 영국 공군군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일출까지 4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품을 모아 서쪽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승객 중에는 항공기 엔지니어인 제이콥이 있는데 그는 임신한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 임신한 아내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집단의 안전을 위해 승객들은 뒤로 물러나도록 요청받습니다. 우편물 공급 및 재충전 비행기의 탱크가 가득 차서 한번 이륙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군인 중 한 명은 태양이 그들을 빨리 따라잡는 것을 막기 위해 적도에서 멀리 날아갈 것을 제안하는 조종사입니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캐나다로 다시 비행기에 연료를 공급하고 라디오를 수리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인터넷이 복원되고 전화기가 모두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브뤼셀에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마지막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가 재난의 원인이 태양의 극성이라는 기사를 발견합니다. 헬스라는 또 다른 승객은 기후 전문가로서 태양의 극성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합니다. 그는 11년마다 태양 자기장이 역전되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반전의 강도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헬스는 반전이 다른 방향에서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믿습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구는 태양이 비치는 곳마다 감마선의 폭격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즉시 죽는 이유입니다. 기사를 출판한 과학자들도 모두 죽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은 이론을 검증할 수단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얘는 자신들이 붙잡은 이 내군인들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테러리스트들이었다는 뉴스 보도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체포되어 본국으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에서 그들 중 한 명이 말다툼을 벌이고 치매에 걸린 노인을 밀쳐 사망하게 하고 테러리스트는 승객들의 반대를 받는다. 테러리스트가 되는 건 멋진 일이지만 노인들을 밀어붙이는 거요. 설리는 미에게 뉴스 보도에 대해 알리고 두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캐나다에 착륙하면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몇 분 후에 그들은 착륙하고 해가 뜨기까지 이 시간이 있습니다. 햇빛의 희생자 몇 명이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가장 가까운 상점에서 수리용 라디오 부품을 찾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들은 동의하지만 가브리엘과 제이콥을 데리고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문제는 드레곱은 그 계획을 알고 있지만 벨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상점에 있고 내국이 테러리스트들을 방해 가뒀었을 때 벨은 그와 동행하기를 거부합니다. 드레곱은 그녀를 설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쫓기며 공항에 도착하지만 가브리엘은 도시에 남겨진다. 비행기는 그녀 없이 이륙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이를 따라가다가 총알로 유리창을 치는 것이 가능하지만 승객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균열만 생길 뿐입니다. 따라서 수평 고도를 유지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데미네 기라는 불치병 어린이도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인은 그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라는 그 남자에게 떠나라고 요청합니다. 갑자기 하와이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무선 신호를 받습니다. 대화는 작게 끝났지만 생존자 중 일부가 수중 벙커에 머물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매튜는 가능한 한 빨리 하와이로 출발하고 싶지만 실비는 모호한 메시지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분명한 메시지는 현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테렌지오는 선장이 모든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그는 이 일을 재개하고 모두가 앞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투표하겠다는 합의에 도달합니다.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항공기 오작동을 나타내는 여러 경보가 동시에 울립니다. 문제를 면밀히 조사한 후 뮤는 이전에 비행기를 미행하던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이 어떻게든 랜딩 기어에 자신을 부착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거기 머무르면 그들은 착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뮤는 가능한 한 높이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온도와 산소 부족으로 인해 그를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깨진 창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압력 차이로 인해 부서져 비행기 내부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승객들이 충격에 대비하는 동안 물체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매튜는 신속하게 비행기를 낮은 고도로 낮추고 제이콥은 나무 판자를 사용하여 임시로 창문을 봉해 모두들 진정하는데 도미니크는 호흡기관이 터져 호흡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이 전략을 생각하고 산소 파이프를 사용하여 호흡관을 만듭니다. 알는 이전에 인에게 가혹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선장은 이 고도에서는 결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하와이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가장 실용적인 선택은 알래스카서 미누드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난기류는 달라붙어 있는 테러리스트를 몰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면 슈퍼맨이었을 것입니다. 이 레고가 낙된 하부 구조로 향하고 비행기 바닥에 구멍을 뚫어 그를 엿볼 수 있습니다. 토렌지오는 자신의 총기를 사용하여 어둠 속으로 조준하지만 범죄자는 그것을 붙잡아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인은 그의 도움을 받아 테러리스트를 죽였습니다. 그는 승객들이 아랍 승객이 죽은 이유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몇 분 전에 그들의 영웅이 됩니다. 그들은 그의 시체를 캐나다에 다시 묻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이가 배를 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브레셀에서 모스크바로 다이아몬드를 매수했던 사기꾼임을 인정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랍인의 몸속에 그의 동의와 함께 있었지만 그가 페닉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자백을 듣고 일부 승객은 아야즈를 테러리스트처럼 벌여야 한다고 항의하지만 전체 투표는 아야즈에게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후속 장면에서 항공전자공학 구역의 수갑을 채워 알래스카에 착륙하고 이륙하기 전에 다시 탱크에 연료를 보급합니다. 일단 공중에 떠오른 기후학자 호르스트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캐나다에서 채취한 과일은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감마선이 너무 강해서 음식의 원자 구조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식품의 영양가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그들은 몇 주 안에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 영화의 과학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매튜는 위험을 인식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태양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실비아는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매튜에게 다음을 요청합니다. 휴식을 취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그녀에게 소리를 지른다. 승객들은 그의 성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제로 쉬게 하고 그를 조종석 밖으로 안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튜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쉬겠다고 맹세합니다. 얼마 후 그들은 라디오에서 또 다른 신호를 감지하고 두 그룹이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지만 팀은 셀17이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그들은 전화로 말하는 사람이 우주에 있는 우주 비행사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이는 그가 지구의 미치한 통제실과 통신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부활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된 브리셀의 나토 본부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속도라면 브리셀에 착륙한 후 해가 뜰 때까지 4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외부에서 제널의 도움을 받아 본부에서 비밀 벙커에 관한 일부 정보를 발견할 수 있으며 내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매튜를 발견합니다. 손바닥에 상처가 감염되어 폐혈증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행동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감염된 조직을 절단해야 합니다. 워어는 병원에 도착하면 브뤼셀에서 술수를 집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매튜가 없음쓰면 실비는 혼자서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없습니다. 승객들은 그녀가 조종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헬리콥터만 착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헬스는 그녀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설리는 비행기 착륙 방법에 대한 몇 가지 비디오를 보도록 강요받았지만 실제로 작업을 수행해야 할 때 그녀는 당황합니다. 극심한 난기류가 닥치고 모두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안정한 착륙을 경험하지만 그와 별개로 비행기와 승객 모두는 안전하며 모두가 실비에게 박수를 보내며 재난 속에서 승리의 순간을 즐긴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 팀으로 나누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 두 남자가 공항에 남아 있습니다. 자라, 오라, 그리고 그녀의 일행은 매트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고 테렌지오와 릭이라는 남자는 나토 본부로 이동합니다. 병원에서 복도를 막고 있는 수많은 시체를 발견합니다. 보안이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에 사망 소식을 듣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모라는 모두에게 혼돈을 무시하고 매트를 구하는 데 집중하라고 지시합니다. 동시에 그는 나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약을 가방에 가득 채웁니다. 한편 나토 본부에서 타렌지오는 재난에 대해 처음 들었던 회의실을 보여줍니다. 남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서류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근 자신이 없는 동안 감시 영상에 뭔가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트렌지오는 아야즈의 터키 유산을 조롱하고 두 사람은 싸움에 돌입합니다. 세상의 종말에서 그는 무신고 이를 공격하여 의식을 잃고 투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한편 늙은 불가리아의 댐 아래에 위치한 벙커에 대해 당국이 논의하는 녹음을 발견합니다. 해당 위치의 이름은 CU17이며 몇 시간 전에 아디오에서 들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가 그룹으로 돌아오기 전에 댄호는 그에게 다가가 니가 이미 떠나놨다고 말립니다. 액은 화면의 웅덩이에 누워있는 이네 몸을 발견했지만 너무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0분 전에 모두가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매튜는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스스로 좋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랜넌한 모든 사람에게 네가 그들보다 먼저 차를 몰고 갔지만 더 이상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난립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엔진을 시동하자 갑자기 자동차가 비행기 앞에 멈추고 다음 장면에서 이사 등장하고 땡은 너난 항공전자 장치비에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셀리는 불가리아 계획이 실패하면 대체 목적지에 도달할 연료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난립니다. 착륙 시 벙커 위치까지 운전하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2인단 화장실에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발작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몇 초 동안만 지속되며 과도한 출혈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자제합니다.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떼노로 무엇을 할 것인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를 사형 선고하고 싶지 않은 그는 그 사람이 벙커로 동행하도록 허용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불가리아 공항에 착륙하여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차량을 사용합니다. 셀리는 첫 번째 차량을 운전하고 길을 안내하고 네오는 두 번째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또 다른 발작을 일으켜 충돌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차는 이미 먼 곳으로 운전했고 제한된 시간 내에 일행은 따라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교차로로 해서 설리는 우회전하여 부분적으로 열린 게이트에 도달합니다. 승객이 이를 만지려고 시도하다가 충돌로 인해 날아갑니다. 감전 게다가 문이 열린 상태를 유지하려면 버튼을 계속 눌러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구속하기 위해 떼노는 설리와 그룹이 입장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겠다고 제안합니다. 떠나기 전에 설리는 그를 배신하지 않도록 그를 스탠드의 수갑으로 채워넣습니다. 또한 다른 그룹이 도착해야만 그가 풀려날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야 일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된 반대편에서 비슷한 문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못을 이용해 올라가서 입구를 넘어갑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다른 경로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벙커 입구에 도달합니다. 마침내 승객들은 안으로 들어가 안전하다고 확인하는 군인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애너는 해가 뜰 때 홀로 남겨 자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그것을 마주하고 최선을 다해 간청합니다. 결국 그도 죽고 살아남은 승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면 새 채널인 시리즈 두 번째 부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